자, 이번 8월 15일 보니까 트럼프 푸틴 회담이 이제 알래스카에서 열린다 예.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시각들도 있고 그냥 만나는 그 상징성 의미로 끝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알래스카에서 하는 이 회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항상 볼 때요. 한강에 가서 이렇게 파도, 이 물결을 보면 물의 흐름을 못 보거든요. 근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래스카 회담은 그 파도다. 큰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출범 취임 이전에는 종전 휴전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만 24hours, 24시간에 그랬지. 러우 간의 전쟁 종식에 대한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한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3번이나 만났습니다. 네. 이스탄불에서, 터키에서. 그리고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거거든요. 뭐 위트코프 특사는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러면 국면은 바뀐 거잖아요. 큰 흐름에서 보면 휴전으로. 네. 우리가 6.25 전쟁 3년 했지만 휴전 협상을 2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끝내는 건 지 맘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는 지금 휴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휴전 내지는 종전. 그런데 종전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종전협정을 하면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제1조가 뭐냐? 영토예요. 네. 땅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토 때문에 이게 이 합의가 안 되거든요. 뭐 2조가 포로 교환 정도, 3조가 뭐 관계 개선, 뭐 4조 뭐 배상 이 정도로 쭉 나가거든요. 근데 1조에서 막히거든요. 1조에서. 그러니까 그 종전을 한다는 건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거니까 그 1조에 합의하면 영토는 완전히 이제 규정이 돼버리거든요. 네. 근데 휴전은 아니거든요. 그냥 야 그만 싸우자. 잠깐 쉬자. 그러니까 남북한도 지금 휴전이잖아요. 왜냐?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지역은 우리 땅이거든요. 네. 근데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체결해버리면 북한 땅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출범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협상을 시작을 했고 만났고 전사적 포로 교환도 계속했고 3차례나 그리고 이제 드디어 푸틴과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거죠. 알래스카에서. 이제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만나는 것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의 시작점. 그렇죠. 결과는 없어도. 그렇죠. 지금 이제 또 상황을 보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네. 남한 면적입니다. 어마어마해요. 크네요. 예. 그러니까 전쟁 직전의 상황이 2022년 2월 24일 이전의 상황을 보면 크림반도는 행정적으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였고 그다음에 돈바스라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거기 이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두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친러시아계 반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강제로 뺏었고 2014년에 요 상태였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가 이 돈바스와 크림을 이어버렸어요. 이쪽이 이제 이 헤르손, 자포리지아, 그 다음에 도네츠크, 루한스크 이렇게 4개 주가 있거든요. 이걸 합치면 러시아가 점령한 게 남한 면적입니다. 네. 근데 러시아는 그게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근거도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사는 것도 러시아인들이 예. 많다고. 크림반도는 원래 역사적으로 러시아였고 행정적으로만 1954년 넘어간 거고 도네츠크, 루간스크는 러시아계가 한 40%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이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냐면 원래 예카체리나 2세가 짜르죠. 2세가 이 땅을 이 크림반도를 포함한 지금 이 지역을 19세기 후반에 그때는 크림 칸국이라는 딴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뺏었어요.
그래서 이걸 러시아에 편입을 시켰어요. 우크라이나에 편입시킨 게 아니라. 그걸 노보러시아라고 그래요. 뉴러시아.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보다 한 1.5배 정도 더 커요. 네. 그러니까 푸틴은 그걸 다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머니 국제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지금 전쟁 시작한 뒤 2022년 2월 24일 이후로 러시아 측 병력 손실을 100만 명, 많게는 106만 명까지 보거든요. 그중에서 BBC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사자가 최소 12만 명, 네. 에서 29만 명까지. 어마어마한 손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차 손실만 11,000대.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전쟁을 코피 터졌는데 이 땅을 돌려준다면 전쟁 왜 했어요? 그 푸틴 입장에서는 원래 노보로시아는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피땀 흘려서 땅을 확보했는데 이걸 돌려준다면은 전쟁 끝나면 돌 맞죠. 그렇죠. 러시아인들한테. 반면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 땅을 돌려준다고 도장 찍으면 그걸 정권 끝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쿠데타에 의해서 암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자극하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네들 서로 영토 교환해. 무슨 얘기냐? 크림반도는 러시아 거니까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돈바스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 요건 러시아 인구가 많았으니까 요거는 러시아 줘. 대신 자포리지아하고 이제 헤르손 자포리지아 요거는 우크라이나에 돌려줘. 이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거든요. 네. 이제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영토 교환해 니네들. 근데 이걸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 회담에 무용론이 나오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계속 일관되게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거. 예. 계속 우린 전쟁하겠다. 예. 근데 이번에 갑자기 회담에 응했던 것은 그래서 뭔가 미국 쪽에서 러시아를 만족하게 할 만한 그 특사가 가가지고 결정이 난 거니까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결국은 우크라이나에게는 독이 되는 뭐 이런 게 아니겠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양쪽 다 독인 거죠.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바스 지역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었고 크림반도는 시리아 지배했는데 그거 인정해 준다면은 그동안 전쟁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내 땅인데 그걸 인정해 주면 현실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걸 알고 있죠. 네. 그러나 나이 한 60, 70 먹은 부부가 예전처럼 사랑 안 하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나 사랑 안 해.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말하는 순간 쫓겨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예전처럼은 아니죠. 아침 못 드시려고. 예전처럼은 아니잖아요. 정열적으로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현실을 그냥 감수하고 살 수 있지만 인정하는 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푸틴도 받기 어렵고 젤렌스키도 받기 어려운데 제3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너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이거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를 회담장으로 끌어들인 그 제안이 도대체 뭘까? 이건 이제 유럽에서도 되게 불안한가 봐요. 그리고 젤렌스키 쪽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그가 먼저 회담을 해버리더라고 먼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남 신경 안 쓰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난번에 가자지구 얘기했던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안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푸틴은 왜 또 이제 나오느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도 한계예요. 그렇죠. 자꾸 러시아 지금 뭐 새로운 전쟁 준비하고 뭐 신무기 숨겨놓고 지금 그동안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가 21%였거든요. 네. 조금 숨 돌려서 내렸어요. 내린 게 18%예요. 그 전쟁하겠습니까? 18% 금리 18%에서 3% 5% 성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껍데기죠. 거기다가 전사자 손실 많고 러시아가 지난해 사망한 사람이 180만쯤 되거든요. 네. 자연자도 있고. 근데 출생아는 120만 명. 60만 명 인구가 날아간 거죠. 네. 인구가 감소해요. 거기다가 젊은이들은 다 지금 도망가서 주변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도 전쟁을 지속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칼을 뺐잖아요. 네. 인도의 관세. 그렇죠. 뭐 이번에 추가 관세 25%. 예. 원래 25%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푸틴이 전쟁을 하는 건 푸틴이 외부에 에너지와 자원을 팔아먹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러시아 수출품의 60%가 화석의 연료예요. 지하자원까지 지금 75%예요. 러시아는 공산품 수출 거의 없어요. 그러면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 러시아의 수출품, 에너지의 수입국이 누구냐? 인도하고 중국이거든요. 인도가 러시아가 수출하는 게 한 38%, 그 다음에 중국이 47%거든요. 둘이 합치면 90%예요. 그러니까 인도한테 25% 관세에다가 추가로 25% 석유 때문이야? 사지 마. 그거 50%잖아요. 네. 50%면 인도는 죽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압박이 쪼여오는 거죠. 그럼 중국을 때리면 되잖아요. 47%니까. 중국은 때리면 트럼프는 강약, 약강이잖아요. 중국한테는 어렵지, 이제. 중국이 보복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약한 거리 인도를 때렸거든요. 그래도 인도만 때려도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석유의 38% 사가고 있는데, 에너지. 여기 이것만 끊어져도 지금 러시아의 석유 수입이 7월 달에 감소했거든요.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까지 지금 그걸 끊어버리면 인도 입장에서는 50% 관세 맞으면서 미국 수출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카드도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트코프카 가서 어쨌든 간에 뺏은 영토를 인정해 주는 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도네츠크, 루간스크, 크림반도 정도는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전형적인 입장이니까 일단은 만나는 거죠. 만나서 상황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협의도 참 만만치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U에서는 벌써 입장을 내놨잖아요. 완전한 영토 회복 우크라이나에. 예. 그거 없이는 우리 협상 뭐 이거 휴전 안 한다. 예. 그리고 그거와 맞춰서 젤렌스키와 EU 정상들 간의 회담이 있었고 예. 미국이 이걸 무시하면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냐. 밀어붙이죠. 왜냐하면 이 유럽의 얘기도 꿈 같은 얘기예요. 원래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어요. 원래 예카테리나 2세가 네. 회복을 했고, 근데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속해진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에서 크림반도는 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냥 행정적으로 넘겨줬는데 웬걸 1991년 12월 26일 날 야 내일부터 딴 나라야. 그러니까 크림반도가 그냥 우크라이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는 러시아 입장에 독도 같은 땅인데, 그러니까 자기네 땅을 자기네가 뺏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크림반도 안에 있는 주민 대다수도 러시아인이었고, 네. 그러니까 크림반도 러시아가 강제로 뺏었을 때 다들 환영했잖아요. 거의 90%가 환영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내 거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내 거를 뺏긴 그렇죠. 거니까. 그다음에 유럽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건데 역사적으로는 그 뿌리가 있지만 인정해주면 국제법적으로 불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림반도가 그 군사 전략적으로 상당히 유충지이기 때문에. 아주 유충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 땅 내가 가져갔는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입장에서는 저거 인정해주면 안 되는데,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